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리미어 백화점 12층 VIP 라운지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선 것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고 회색 운동복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닳아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발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뒤축은 완전히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회원 확인을 하던 신입사원 민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는 VIP 라운지인데요.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니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방에서 VIP 카드를 꺼내 내밀었죠. 민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골드 등급 VIP 카드. 연회비만 300만 원이 넘는 그 카드를 할머니가 들고 계신 겁니다. 아, 네, 확인하겠습니다. 민지가 카드를 스캔하자 모니터에 정보가 떴습니다. 회원명 박순자, 등급 골드 VIP, 가입일 2024년 2월 1일, 상태 정상,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떻게 VIP 회원이 될 수 있을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라운지 안으로 안내했어요. 라운지는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크리스털 샹들리에, 넓은 창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의 전망. 그 공간에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성들, 고급 양복의 남성들. 그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 같았어요. 할머니,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민지가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메뉴판 드릴게요. 민지가 건넨 메뉴판은 고급 가죽으로 장정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펼쳐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뉴판의 가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트러플 파스타 마이너스 45,000원, 와규 스테이크 마이너스 89,000원, 랍스터 리조또 마이너스 67,000원. 할머니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 가격이면 설거지를 며칠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일까? 할머니, 주문 도와드릴까요? 민지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 주세요. 할머니가 가리킨 것은 오늘의 세트 메뉴였습니다. 38,000원. 그나마 가장 저렴한 메뉴였죠.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을 때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뭐야? 왜 저런 사람이 VIP 라운지에 와? 글쎄, 회원권 훔친 거 아냐?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흰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스테이크와 샐러드, 스프. 할머니는 음식을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민수랑 진우가 어렸을 때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였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어요.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만 쓰다가 이런 것들을 쓰려니.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거 포장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포장이요? 네, 제가 다 못 먹어서요. 아, 네.
잠시만요. 민지는 당황하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음식을 포장해가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잠시 후 민지가 포장 용기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는 남은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작은 감자 조각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직원 수진이가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완전 이상한데? 나도 모르겠어. VIP 카드는 진짜인데. 혹시 주워온 거 아니야? 아니면 훔친 거라든가? 설마. 하지만 민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포장한 음식을 낡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라운지를 나섰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몸을 완전히 펴지 못했죠. 하지만 그 걸음에는 어떤 단호함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떠나고 난 후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VIP 카드는 진짜야. 골드 등급이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저런 분이 어떻게 VIP 회원이 돼? 요즘 노인 상대 사기 많잖아. 누가 할머니 이름으로 카드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 주워온 카드로 들어온다든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라운지 매니저인 김 과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이 백화점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김 과장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다음에도 오시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30년 동안 살아온 이곳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어요. 낡은 장롱, 오래된 TV, 해진 이불. 할머니는 가방에서 포장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음식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 도시락통은 30년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진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던 그 통이었죠. 지금은 홀로 사는 옆집 김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는 참이었어요. 김할머니, 여기 있어요? 문을 두드리자 70대 후반의 김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자씨. 웬일이야? 별거 아닌데 좀 얻어온 게 있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김할머니가 뚜껑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싼 것들. 저희 손자들이 보내준 거예요. 제가 다 못 먹어서요. 고마워라.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 어린 두 손자가 할머니 양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7살, 진우는 5살이었죠. 민수야, 진우야. 할머니가 잘 쓰고 있어. 고마워.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백화점 직원 단톡방에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지 오늘 이상한 할머니 오셨는데 다들 봤어요? 수진 나 봤어. 완전 수상했어. 영호 나도 들었어. VIP 카드가 진짜래? 민지 응. 시스템에서 정상으로 떴어. 수진 그럼 누가 할머니 이름으로 만든 거 아니야? 영호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 조심해야 할 듯. 다음 날도 할머니는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 오전 11시.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 해진 운동복, 찢어진 운동화. 민지가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하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그걸 느꼈을까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제와 같은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또 포장을 요청했어요.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민지는 어쩔 수 없이 포장 용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김 과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 반찬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라운지를 나서자 김 과장은 슬쩍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에 숨어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직원용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1층에 도착한 할머니는 백화점을 빠져나가 근처 주택가로 향했어요. 김 과장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멈춘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1층 구석방 문을 두드리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문이 열리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 또 왔어? 별거 아닌데요. 제가 못 먹은 거. 박순자 할머니는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김 과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이 달라졌어요. 음식을 나눠주고 계셨구나. 그날 저녁 김 과장은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셋째 주가 되자 박순자 할머니의 방문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각.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어요. 마치 출근하듯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던 민지가 말했어요.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 주문하고 꼭 포장해 가더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그런데 저번에는 빵까지 싸가시더라. 테이블에 놓인 무료 빵 말이야. 헐, 진짜? 응.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으시더라고. 영우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저 할머니 1년 전까지만 해도 근처에서 폐지 주우셨대.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응. 우리 동네 분인데 엄마한테 들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리어카 끌고 다니셨대.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VIP 카드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냐?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 많잖아. 아니면 누가 할머니 통장 빌린다든가. 직원들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는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저 할머니 건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제 생각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폐지 주우시던 분이 갑자기 VIP 회원이 되신다는 게.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 불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신 거라면 저희도 책임 문제가. 알아. 근데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김 과장에게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직원들의 의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3월 25일 월요일, 할머니가 라운지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웠어요. 다른 VIP 손님들도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여기 VIP 라운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회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지가 황급히 여성을 진정시켰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하세요. 이래서야 무슨 VIP 서비스예요? 여성이 떠나고 난 후 민지는 김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정말 본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김 과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고하지. 그날 오후 본사 고객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고객의 회원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보내주세요. 공식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김 과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회원 정보를 정리했어요. 가입일 2024년 2월 1일, 카드 발급자 김민수 손자로 등록됨, 결제 계좌 박순자 명의, 최근 사용 내역 매일 오전 11시, 라운지 이용. 정보를 보내고 나서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구에서 민지가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본사에서 회원권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뭘 확인하시려고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민지가 할머니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과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자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VIP 회원권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손자들이 선물해줬어요. 손자분들이요? 네. 민수랑 진우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김민수 씨가 발급자로 되어 있네요. 손자분 맞으신가요? 네. 큰 손자예요. 그런데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회원권 발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문제 말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할머니께서 1년 전까지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셨다고.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런 고액의 회원권을 갖게 되신 게 조금. 김 과장도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손자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과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오해 마세요. 저희가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알겠어요. 더 이상 안 올게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욱 휘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김 과장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김 과장은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김 과장은 근처 슈퍼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 근처에 박순자 할머니 아세요? 아, 순자 할머니요? 알죠. 저기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죠. 30년 넘게 여기 사셨는데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손자들 키우셨어요. 손자들을요? 네. 아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두 손자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김 과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작년부터 좀 달라지신 것 같던데요. 폐지도 안 주우시고 손자들이 잘 됐나 봐요. 손자들이요? 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래요.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신 보람이 있으셨죠.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4월 첫째 주,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백화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라운지 입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김 과장에게 다가왔어요. 과장님, 그 할머니 안 오시네요. 그러게, 다행이지 않아요? 다른 VIP 고객들도 불편해하셨잖아요. 김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은 다시 할머니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집 앞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김 과장을 알아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화점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할머니, 요즘 안 오시길래 혹시 불편하신 거 아니신가 해서요.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네, 이런 거 익숙해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김 과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젊은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는 게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도시락통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30년 됐어요. 이 도시락통? 네. 민수랑 진우 도시락 싸주던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거지하면 손이 다 갈라져요. 겨울에는 더 심하죠.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고 할머니가 손을 펼쳐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도시락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힘든 줄 몰랐어요. 김 과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분들 훌륭하게 크셨다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는 의사, 진우는 변호사.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왜 백화점을 안 오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날 위해서 해준 건데 제가 창피 당하는 게 싫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애들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걱정할까 봐. 김 과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다시 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그곳에 오실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가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20년 근무했어요. 수많은 VIP를 봤지만 할머니처럼 진짜 귀한 분은 처음입니다. 무슨
할머니가 포장해 가신 음식들 이웃분들께 나눠주시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어떻게?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확인하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다시 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과장이 직접 입구에서 맞이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김 과장이 할머니를 특별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구석이. 할머니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예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입사원 재호였어요.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런 손님을 특실에 앉히시면. 재호 씨, 할머니는 우리의 소중한 VIP 고객이야. 하지만 다른 고객들이. 그때 옆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관리자 좀 불러주세요. 김 과장이 다가갔어요. 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무슨 서비스예요? VIP 라운지에 아무나 앉히고. 우리가 비싼 돈 내는 게 이래요? 남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김 과장이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남성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분은 정식 VIP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객님보다 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뭐라고요? 더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네요. 본사에 항의하겠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난 후 라운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저분 VIP 중에서도 블랙 등급이신데.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김 과장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식사하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 고객 불만 접수됐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김 과장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본사로 향했어요. 본사 13층 고객관리팀장실. 책상에 앉은 50대 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 과장, 무슨 일입니까? 블랙 VIP 고객이 정식으로 항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고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고객 불만사항. VIP 라운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특별 대우하며 정작 고액 회원인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차별적 서비스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그 할머니는 정식 VIP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알아요. 골드 등급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고객들의 불편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뭔데요? 김 과장이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30년간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며 두 손자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자분들이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께 VIP 회원권을 선물한 거예요. 팀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라운지에서 드신 음식을 포장해서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도시락통을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장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김 과장? 네. 근데 이게 우리 백화점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요? 순간 김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백화점이에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생명이죠. 하지만 팀장님, 진짜 고급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아닐까요? 김 과장,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백화점 대표이사 비서였어요. 부회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 보고받으시겠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부회장은 백화점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당장요? 네. 회의실로 오시랍니다. 김 과장과 팀장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60대의 부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부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순자 할머니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네, 부회장님. 블랙 VIP 고객의 불만도 접수됐고요. 죄송합니다. 부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김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 당신이 할머니를 특별 대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죠? 김 과장은 다시 한번 할머니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30년의 설거지, 두 손자를 키운 이야기,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까지 부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부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과장, 당신은 우리 백화점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급스러운 서비스입니다. 그럼 고급은 뭡니까? 김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백화점을 처음 열 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부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고급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김 과장과 팀장이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김 과장, 잘했어요. 네, 당신이 옳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야말로 우리가 모셔야 할 진짜 VIP예요.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블랙 고객의 항의는 내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가치를 설명하죠. 부회장이 김 과장에게 다가왔어요. 김 과장, 할머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특별 프로그램이요?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고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당신이 담당해요. 팀장님도 협조해 주시고. 네, 부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잘 됐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백화점 김 과장입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로?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더 편하게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할머니의 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의사인 큰손자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프리미어 백화점 VIP 라운지 매니저 김성훈입니다. 아, 할머니 일로.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불편을 드렸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할머니를 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드린 선물, 할머니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94년 가을, 7살 민수와 5살 진우는 아빠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가 세상을 떠났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얼마 후 재혼하며 2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민수야, 진우야. 할머니가 키워줄게. 순자 할머니는 당시 45살이었어요. 아직 젊었지만 갈 곳 없는 2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남편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왔거든요.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동네 중국집 설거지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 5만 원.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손자들 밥을 차려주고 다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또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밥 먹이고 옷 사주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허리는 구부러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 왜 이래요? 어린 민수가 할머니의 갈라진 손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손은 튼튼해. 아파요? 안 아파. 민수 진우 보면 안 아파. 매일 새벽 할머니는 2 손자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정성껏 반찬을 담았어요. 비록 고급 반찬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와 진우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중학생이 된 민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될래요. 의사? 네.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아니에요.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병원에 모실 거예요. 진우도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될래요. 할머니 집도 사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2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학원비가 부족했습니다. 의대를 가려면 비싼 과외를 받아야 했거든요. 할머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안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야지.
하지만 돈이 할머니가 벌게. 걱정 마. 할머니는 설거지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제 하루 3교대였어요.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호프집 설거지. 잠은 겨우 2시간. 할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었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거실 한 구석에서 손에 약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갈라진 상처에서 피가 났어요. 할머니, 민수야, 왜 앉아? 할머니, 손.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꼭 의사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 손 고쳐드릴게요. 민수야, 약속해요. 제가 꼭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는 그냥 내가 건강하면 돼.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도 1등,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 진우도 형을 따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저 의대 붙었어요. 정말? 네, 서울대 의대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의대 등록금. 할머니, 저 장학금 받을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아니야.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할머니가 다 준비했어. 사실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아껴 쓰고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민수의 첫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의대 6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레지던트가 되었죠. 진우도 법대에 합격했고 역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학비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2023년 민수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되었고 진우는 로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손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설거지 그만하세요. 괜찮아. 할머니는 일하는 게 좋아.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 모실 차례예요. 민수와 진우는 매달 각각 1,000만 원씩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용돈이에요. 너무 많아. 이건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저희한테 쓰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아. 그리고 할머니, 이것도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VIP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백화점 VIP 회원권이에요. 할머니, 이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아니야. 할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진우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어렸을 때 도시락 싸주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그때 저희 그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손 다쳐가면서 설거지 하시던 거 저희 다 알아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드릴 차례예요. 할머니는 두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백화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신만 먹기는 아까웠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들이 떠올랐거든요. 나만 좋은 걸 먹을 순 없지. 나눠야지. 그래서 할머니는 음식을 포장해서 나눴습니다. 30년 전 두 손자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 마음으로 5월 첫째 주 본사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고객의 VIP 회원권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이 부장이 발표했어요.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권을 취득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해지 조치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부장님, 할머니는 정당하게 회원권을 받으셨어요. 손자분들이 선물한 거라고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죠. 이 부장은 회계팀의 할머니 관련 모든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회의실에 관련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순자 고객의 회원권은 손자 김민수 씨가 2024년 2월 1일에 정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결제 금액 300만 원 정상 처리되었고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박순자 고객께서 라운지 이용 후 매번 음식을 포장해 가시는데 백화점 규정상 VIP 라운지 음식은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규정이었나요? 네. 위생 문제와 이미지 관리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김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머니께서 이웃분들께 이유야 어찌됐든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 박순자 고객의 회원권 정지를 건의합니다.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김 과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마세요. 이건 최종 결정입니다. 김 과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과장은 부회장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감사팀에서 할머니 회원권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김 과장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음식 반출 금지 규정. 그런 게 있었나? 저도 잘 몰랐는데 2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래요. 부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규정을 바꿉시다. 네. VIP 고객이 음식을 포장해 가는 걸 허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죠. 정말이십니까? 네. 이건 제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김 과장은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가 라운지에 오셨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구에서 감사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순자 고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갔어요.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된 할머니 앞에 3명의 직원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VIP 회원권은 손자분이 선물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할머니, 이 회원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요? 음식을 포장해서 외부로 반출하시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혹시 음식을 팔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는 이웃분들한테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네. 정말로 이웃분들께 나눠주신다는 증거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회원권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회원권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셨어요. 그리고 이 회원권의 취득 경위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자들이 선물한 건데 손자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선물하신 건가요? 혹시 할머니께서 강요하시거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애들한테 뭘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설거지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손이 다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애들이 커서 효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할머니를 이렇게... 김 과장, 조사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뭐라고요? 긴장이 흐르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부회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부회장님. 제가 이 건은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멋대로 조사를 진행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부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박순자 고객은 우리의 귀중한 VIP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감사팀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부회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없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민수와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괜찮아. 다 해결됐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민수야, 안 돼.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요. 아니야. 할머니, 내일 제가 백화점에 가겠습니다. 진우도 같이요. 민수야.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 지켜드릴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큰일 났어. 왜?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진우도 분노했어요. 형, 내일 백화점 가자.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응,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 두 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갈라진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프리미어 백화점 본사 로비에 30대 초반의 두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였어요. 바로 민수와 진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안내 직원이 다가오자 민수가 말했어요. 부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건으로.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김 과장이 내려왔어요. 혹시 김민수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VIP 라운지 매니저 김성훈입니다. 어제 통화했던... 아, 네. 기억합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진우도 거들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황급히 진정시켰어요. 두 분, 일단 위로 올라가시죠. 부회장님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부회장실로 올라간 민수와 진우. 부회장이 직접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두 분이 박순자 할머니의 손자분들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일단 앉으시죠. 부회장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수와 진우가 자리에 앉자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도하게 대응했어요. 과도하게요? 진우가 반문했습니다. 할머니를 범죄자 취급하셨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김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30년간 설거지를 하시며 들은 게 아니라 진짜로 아시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4년 가을, 저는 7살이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부회장과 김 과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저와 5살 동생만 남겨두고요. 할머니는 당시 45살이셨어요.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근근히 사셨는데 우리를 데려가셨죠.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하루에 3군데 식당에서 설거지 하셨어요. 새벽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은 하루에 2시간.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다쳐도. 진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손 보셨어요? 그 갈라진 손? 그게 30년간 설거지한 흔적입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의 손 사진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갈라진 피부, 굳은 살.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어요. 김 과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어떻게 범죄자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포장해 가신 이유 아세요? 이웃분들께.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려고요. 할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치시는 분이에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당신은 굶으면서 우리한테 밥 주셨어요. 동네에 더 어려운 집이 있으면 거기 먼저 반찬 갖다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부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저희가 VIP 회원권을 드린 이유는 할머니께 평생 한 번도 해드리지 못한 걸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할머니는 평생 좋은 식당 한 번 가보신 적 없어요. 옷도 제대로 사입어 본 적 없고요. 그런 할머니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었는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입니까?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민수 앞에 섰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김 과장도 일어나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도. 진우가 말했어요. 사과는 할머니께 하세요. 저희한테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와 진우가 서로를 봤어요. 무슨 뜻이신가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리고 할머니처럼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할머니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할머니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부회장과 김과장, 민수와 진우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앞에서 모두가 잠시 멈칫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30년을 사셨구나. 김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민수야? 진우도. 그리고 할머니가 부회장을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부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잘못했어요. 부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을 본 부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갈라진 상처, 굳은 살, 세제로 거칠어진 피부. 할머니, 이 손으로 30년을.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애들이 커서 효도하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 백화점에서 할머니를 위한 특별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 행사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할머니처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와 진우를 봤어요. 애들아,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2024년 6월 15일 프리미어 백화점 12층 VIP 라운지는 특별한 행사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로 키운 사랑 마이너스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 라운지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할머니의 30년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4년 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는 모습. 갈라진 손의 클로즈업. 그리고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화점 VIP 고객들,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할머니처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회장이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회장이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은 손자들이 사준 새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부회장이 의자를 권하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30년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겨진 두 손자를 데려왔죠. 7살, 5살. 너무 어렸어요.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곳. 할머니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설거지했어요. 손이 다 갈라지고 아팠지만 할머니가 객석의 민수와 진우를 봤어요. 저 애들 생각하면 안 아팠어요. 매일 도시락 싸줄 때, 잘 먹는 거 볼 때, 그게 행복이었어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서 효도하니까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민수야, 진우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민수와 진우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고마워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희는 없었어요. 객석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VIP 고객들, 직원들, 심지어 처음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울고 있었어요. 부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 백화점은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딴 설거지로 키운 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저희 백화점의 명예 VIP 칭호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회장이 특별한 금색 카드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지금은 아들이 회사 사장이 되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딸이 지금 의사예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요.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운지는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지가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괜찮아, 아가씨. 이해해.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 할머니도 그랬어. 민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수진도, 재호도,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다가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옥상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진우, 그리고 백화점 임직원들이 함께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할머니, 이제 설거지 하지 마세요. 알았어.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진우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할머니, 건배할까요? 그래.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설거지하던 날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시간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행복한 손자들의 얼굴,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인정받는 자신의 살.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자들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도 자랑스럽겠죠? 3개월 후 설거지로 키운 사랑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200여 명의 식당 사장들이 참여를 약속했어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설거지하시는 분들도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와 진우는 매달 2천만 원씩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첫 장학금 수혜자는 10명. 모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학생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안아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나중에 꼭 효도하렴. 네, 할머니. 학생들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어요. 1년 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설거지로 키운 사랑 -한 할머니의 30년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수익금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도시락 싸주고 아프지 않게 보살피고 그게 사랑이에요.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2년 후 프리미어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 낡은 운동화를 신은 60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편하게 이용하세요. 고맙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바꾼 세상이구나. 이제 백화점은 달랐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VIP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순자 할머니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수와 진우 그리고 두 손자의 아내들이 함께였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뭔데?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수와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도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할머니. 쌍둥이에요. 뭐? 네. 아들, 딸 하나씩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증손주가 생겼어요. 보고 있죠?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 더 큰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갈라진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랑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2025년 어느 날,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설거지로 키운 사랑 기념관. 그 도시락통 옆에는 설명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 도시락통은 박순자 할머니가 30년간 두 손자의 도시락을 싸주던 것입니다. 새벽 4시 갈라진 손으로 정성껏 반찬을 담던 그 사랑이 두 의사와 변호사를 키웠고 전국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도시락 하나 싸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통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